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찌뿌둥하고 힘이 안 나는 느낌 자주 경험하시나요? 밥은 잘 챙겨 먹는데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하루 종일 피곤한 날이 많아지셨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60세 이후부터 훨씬 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죠. 사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며 각종 호르몬과 효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관절이나 뼈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쌓이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 후 포만감이 빨리 사라지거나 상처가 쉽게 낫지 않거나 병원에 입원한 뒤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도 단백질 섭취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단백질 식단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어떤 식단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실천법까지 3단계로 나누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특별한 재료 없이도 우리 식탁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음식 위주로 구성했으니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백질의 역할과 시니어에게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데 쓰이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조직, 즉 머리카락, 손톱, 피부, 근육, 심지어 뇌까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드는데도 필수적인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해도 어느 순간 무릎이 아프다거나 쉽게 넘어지거나 혼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영양학계의 일반적인 권장 기준입니다. 즉,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하루 40끼도 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곧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를 의미하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 낙상, 기력 저하, 회복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모두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루 3끼로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하게 떡이나 빵, 과일 한 조각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해집니다. 아침에도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상 식사 속에서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의외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우유,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이 매우 뛰어나 시니어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노른자까지 모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혹은 계란찜을 드시면 훌륭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두부와 콩 역시 시니어가 꾸준히 먹기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 반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10g 정도이며 국이나 반찬으로 쉽게 곁들일 수 있습니다. 콩은 밥에 넣어 잡곡밥으로 드시거나 콩자반 형태로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생선은 등푸른 생선 위주로 주 2에서 3회 드시는 것이 좋고, 고기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해 소량이라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은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에도 무리가 없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매우 유익합니다. 찜이나 구이로 간단히 조리해서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요거트나 우유도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요거트는 유산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당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루 한 줌 정도의 아몬드나 호두는 간식으로 적당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 하루 3끼마다 고르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의식적으로 구성해 보세요.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두부 반찬, 저녁에는 생선 또는 닭고기. 여기에 간식으로 요거트나 우유, 견과류를 곁들이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백질만 따로 챙겨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채소, 곡류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해야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되고 다른 영양소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C가 많은 채소를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되 채소와 곡류도 함께 챙기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평소 식사만으로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음료 같은 제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보충제는 식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신장 질환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식단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따라서 일주일 단위로 식단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계란과 우유, 화요일은 두부와 콩밥, 수요일은 생선과 채소, 샐러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단백질 식품을 달리 구성하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단표를 미리 만들어두면 장을 볼 때도 계획적으로 살 수 있어 식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단백질 식품을 항상 구비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두부, 우유, 요거트, 견과류 등은 유통기한이 비교적 긴 편이라 미리 사두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냉동 닭가슴살이나 생선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백질 섭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번거롭다면 한 끼 도시락을 미리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에 닭가슴살, 브로콜리, 두부 조림을 함께 담아 한 끼 식사를 구성해두면 바쁠 때 데워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분들에게는 이런 도시락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 만들어두면 매일 식단 고민을 줄일 수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간을 짜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다 보면 맛을 내기 위해 간장을 많이 넣거나 소금을 더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짠맛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허브, 마늘, 생강, 들기름 등을 활용해 풍미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점은 단백질을 갑자기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증량보다는 서서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끼만 단백질 위주로 바꿔보고 익숙해지면 점점 2끼, 3끼로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노폐물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백질 섭취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는 정말 큽니다. 첫째, 기력이 회복되고 쉽게 지치지 않게 됩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체력이 향상되고 움직일 때 덜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상처나 질병에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단백질은 세포 재생에 필수이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에도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피부와 모발, 손톱이 건강해집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단백질 섭취를 통해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단백질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지만 충분히 섭취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단백질 식단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7세 이정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쉽게 지치고 밤에 다리가 자주 쥐가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영양사 상담을 통해 단백질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 점심에는 두부 반찬,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3개월 정도 실천한 후 이 씨는 에너지가 생기고 쥐가 나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74세 김동순 씨는 허리 통증과 기력 저하로 인해 외출이 힘들었지만 단백질 식단을 6개월 이상 실천한 결과 주변 사람들도 놀랄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고 꼭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챙긴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단백질을 잘 챙기면 체력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매일 식사에서 단백질을 놓치지 말자.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약이나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식단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계획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요거트 한 컵, 닭가슴살 한 조각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추가해가며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하고 하루 종일 활동하는데 더 자신감이 생기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활기차게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백질 식단 가이드를 따라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체력 회복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부모님, 친구분들과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미래를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힘이 생기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실천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식재료 몇 가지와 매일 식사를 챙기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습관입니다. 단백질을 잘 섭취하려면 결국 식사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식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챙기려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이 음식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끼씩 구성하다 보면 하루 전체 식단이 자연스럽게 단백질 중심으로 균형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식습관을 나누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단백질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정보를 나누며 더 나은 식단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 보세요. 끝으로 여러분께 하나 제안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얀 쌀밥 대신 콩을 넣은 잡곡밥, 반찬으로는 두부조림, 계란말이, 삶은 브로콜리, 그리고 후식으로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는 거죠. 이렇게 구성된 한 끼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이 고르게 들어가 있어 시니어 건강에 매우 이상적인 식사입니다. 당장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너무 간단하지만 그 한 끼가 하루의 활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이렇게 작은 한 걸음이 모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단백질은 시니어에게 더더욱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둘째, 단백질 식단은 특별한 재료 없이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는 근육과 면역력,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넷째, 실천은 어렵지 않으며 꾸준한 식사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한 끼만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건강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식보다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단백질 식단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이미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처럼 내 몸을 아끼고 돌보려는 실천이 있을 때 진짜 현실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은 물론 뼈 건강, 면역력, 기력,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을 넘어서 식탁 위에서 실천으로 옮기신다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식사 전 간단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어떤 단백질 식품을 먹을까? 라는 질문 하나만 던져보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질문이 식단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장을 볼 때 단백질 식품 목록을 따로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 두부, 닭가슴살, 요거트, 생선, 콩, 견과류 등 목록을 정해두면 필요한 것만 정확히 구매할 수 있고 식비 낭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리 방법도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생선이나 닭고기는 기름 없이 굽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 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두부는 국이나 찌개, 반찬으로도 활용이 다양하니 자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트는 과일을 곁들이면 간식처럼 즐기기 좋고 우유도 따뜻하게 데워서 꿀 한 방울 넣어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답니다. 혹시 요리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너무 가공된 음식은 피해야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 중에서 염분이 낮고 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고르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쉐이크 같은 제품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보완제일 뿐 식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는 모임을 만들거나 식사 때마다 서로의 식단을 공유하면서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커뮤니티가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예전에는 혼자 하려고 했다가 금방 포기하셨다면 이번에는 누군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매주 한 번은 단백질 챙기기 점검의 날을 만들어 보세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단백질을 챙겨 먹었는지, 어떤 식단이 맛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메모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나도 모르게 실천력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단백질 식단이 생활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실천하는 겁니다.
맛있고 재미있는 식단이야말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되새겨보세요.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신경 쓰기만 해도 신체 기능이 확연히 달라지고 활력이 생기며 더욱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세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볍고 상쾌한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과 마음을 느끼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단백질 식단은 그저 건강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매일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아끼고 내일을 기대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단백질로 채워진 여러분의 하루, 힘차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